요즘 같은 시대에 50대 중반의 직장인에게 6개월의 공백은 어떤 의미일까요? 잠깐의 휴식일까요? 아니면 인생의 균형이 무너지는 시작일까요? 오늘은 52세 세일즈맨 김성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퇴직 이후 예고 없이 찾아온 현실의 무게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김성호 씨는 대기업 영업직으로 25년을 근무했습니다. 실적이 좋을 땐 누구보다 자신감 있었고 거래처에서도 베테랑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회사 구조조정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온 순간 그 자신감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온 날 그는 그 돈으로 6개월 정도는 숨 고를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6개월 뒤 통장은 비었고 연금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직 수령 나이가 아니었고 개인연금은 해약한 지 오래였습니다. 퇴직 후엔 당분간 쉬며 재취업을 알아볼 생각이었지만 50대 중반의 영업직을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원서를 보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고 면접 기회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20대 땐 일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일이 없어 더 힘들다는 말이 그에겐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통장 잔액이 3자릿수로 떨어지는 걸 보고 처음으로 두려움이란 감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력한 사람이었나 하는 자책이 시작되자 외출도 줄고 가족과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쉬는 것도 필요해라며 위로했지만 그 말 속에는 이제는 언제쯤 일할 거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퇴직 후 3개월째 되는 어느 날 그는 가까운 마트에서 시식 알바를 하는 동료를 만났습니다. 한때 같은 영업팀에서 일하던 후배였습니다. 후배는 형 그냥 뭐라도 하세요. 사람 만나야 버텨요라며 웃었지만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렸다고 합니다. 자존심보다 생존이 더 중요한 시점이 온 것이죠. 그는 결국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한 달 180만 원. 예전 월급의 4분의 1이었지만 그 돈으로 다시 통장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처음엔 아는 사람이 볼까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건 패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돈보다 마음이었습니다. 퇴직 후 가장 힘든 건 수입의 감소가 아니라 존재감의 상실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나갈 곳이 없고 불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 그는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뉴스만 보거나 술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가족이 있는 집이지만 대화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기에 가장 필요한 건 심리적 루틴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일하지 않더라도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간단한 운동이나 독서를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퇴직 후에도 생존의 에너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김 씨도 어느 날부터 다시 아침에 나가 커피숍에서 신문을 읽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런 작은 루틴이 그를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재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전처럼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유통업체의 영업 컨설턴트로 일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젊은 상사를 둬야 한다는 불편함도 있지만 이제는 그것도 감수할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존심으로는 밥을 못 먹습니다. 일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의 말은 같은 세대를 향한 현실적인 조언이기도 합니다. 퇴직 후 6개월은 삶의 방향을 가르는 시기입니다. 그 기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이막이 달라집니다. 52의 나이에 다시 일터로 나서는 김성호 씨의 모습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예상보다 일찍 퇴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최소한의 재정적 방어선을 일찍 준비해야 한다는 것. 둘째, 퇴직 후의 공백기를 쉬는 시간이 아닌 재정비의 시간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그 출발을 버티려면 돈보다 중요한 게 마음의 회복입니다. 김 씨의 이야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힘은 돈이 아니라 다시 나를 믿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6개월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지금이 바로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퇴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회사를 떠난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사회적 정체성과 경제적 기반, 그리고 일상적인 리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전환점이다. 52세라는 나이는 과거에는 경력의 정점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언제든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불안한 나이로 변했다.
김성호 씨의 이야기는 그런 시대의 초상을 담고 있다. 그는 오랜 시간 세일즈 현장을 누비며 회사의 매출을 책임졌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실적이 조금만 떨어지자 회사는 냉정했다. 그의 퇴직 통보는 하루아침에 내려졌고 그 뒤에 찾아온 것은 자유가 아니라 막막함이었다.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그는 잠시 안도했다. 하지만 그 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졌다. 월세와 생활비, 자녀의 학비, 보험료와 각종 고정비용이 매달 빠져나가면서 통장은 점점 비어갔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직장에 다닐 때의 월급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구조였다는 사실을. 이제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써야만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퇴직 후 6개월이라는 시간은 대부분의 중년에게 두려움의 시간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공허함이 밀려온다. 스스로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지만 사회는 이미 그를 퇴직자라는 이름으로 구분한다. 김 씨는 처음엔 재취업을 자신했다. 25년의 경험과 인맥이 있으니 어디서든 쓰임새가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서류를 보내도 연락이 없고 면접 기회를 얻어도 나이에 비해 급여가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지금의 노동시장은 과거의 경력보다 현재의 비용을 본다는 사실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어도 이제는 나이가 리스크가 되는 시대였다. 심리학적으로 퇴직 후 6개월은 정체성 혼란이 가장 심한 시기라고 한다. 매일 반복되던 출근의 리듬이 사라지고 자신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 때. 인간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잃기 쉽다. 그동안의 인간관계가 대부분 직장 기반이었다면 퇴직 후에는 연락이 뚝 끊긴다. 연락이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하다. 사람들은 일하는 나에게는 관심이 있지만 퇴직한 나에게는 거리를 둔다. 김 씨 역시 그런 고립감을 겪었다. 그는 매일 늦게 일어나고 TV와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흘려보냈다. 처음엔 자유 같았지만 점점 그 자유가 불안으로 바뀌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트에서 일하는 후배를 우연히 만났다. 후배는 웃으며 말했다. 형, 뭐라도 하세요. 일 안 하면 사람 이상해져요. 그 말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렇게 시작한 주유소 아르바이트는 돈이 아니라 루틴을 되찾는 일상이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단순한 구조가 그에게 삶의 리듬을 되돌려줬다. 그는 말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쓰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퇴직 이후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인가? 대부분은 돈이라고 답하지만 돈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쓸모와 관계를 잃으면 무너진다. 전문가들은 이를 심리적 노후 자산이라고 부른다. 물질적 자산이 돈이라면 심리적 자산은 일과 관계에서 비롯된 자존감이다. 김 씨의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자존감의 복원 과정이다. 그는 이 일이 내 마지막 일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한 연습이에요 라고 했다. 그 말에는 포기 대신 회복의 에너지가 담겨 있었다. 52세는 아직 인생의 중간 지점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중년의 재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후 실직자의 절반 이상이 6개월 이상 구직에 실패하고 그중 상당수는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돌아간다. 이들은 통계 속 숫자에 불과하지만 각자의 삶은 절박하다. 그런 현실 속에서 김 씨의 선택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타협이 아니라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퇴직 후 생존의 관건은 속도 조절에 있다. 너무 급하게 재취업을 시도하다 좌절하면 상처가 깊어지고 반대로 아무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면 불안이 커진다. 중요한 건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생존 방식을 찾는 것이다.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김 씨처럼 영업 경험이 있다면 중소기업의 컨설팅이나 교육 또는 온라인 세일즈 코칭 같은 새로운 형태로 전환할 수도 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가족과의 관계다. 퇴직 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가족 간 거리감이다. 경제적 부담이 커질수록 대화는 줄고 서로의 불안이 마찰로 바뀐다. 그러나 이런 시기일수록 가족은 감정의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 배우자에게 자신의 불안을 숨기지 않고 미래 계획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김 씨는 한때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매일 저녁 하루의 일과를 공유한다고 했다. 오늘도 기름 냄새 맡으며 일했는데 그래도 웃는 손님 덕분에 힘났어라는 말 한마디가 가족의 걱정을 덜어주었다. 이제 우리는 은퇴와 퇴직을 같은 의미로 보지 않아야 한다. 퇴직은 한 직장의 끝이지만 은퇴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다. 돈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새로운 역할을 설계하는 것이다. 사회와의 연결이 완전히 끊기는 순간 인간은 빠르게 무너진다. 그러므로 일의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관계와 참여의 통로는 유지해야 한다. 김성호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생존기가 아니냐. 그것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수많은 50대가 맞닥뜨리고 있는 구조적 현실의 축소판이다. 정년이 짧아지고 일자리는 줄어들며
불안정한 노동이 늘어나는 시대의 퇴직은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통과일에다 따라서 우리는 퇴직을 위기로만 볼 게 아니라 인생 후반을 재설계할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는 메시지는 이렇다. 퇴직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잃어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다시 일어선다. 김 씨의 6달은 그 사실을 증명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영업 베테랑이 아니지만 지금은 삶의 영업인으로 돌아왔다. 하루하루를 다시 세우며 그는 말했다. 일이 나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다시 나를 믿게 한 시간입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은 결국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에서 시작된다.